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남들이 만류하는 험난한 세길. 여기에 도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대한민국 최초로 재난 영화에 도전해서 1000만 관객이라는 기록까지 돌파한 영화 해운대. 여러 가지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운대의 윤재균 감독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1000만 관객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한테는 평생에 이런 일 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저한테 일어나리라고는 진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었어요. 촬영 들어가기 이제 어렵게 해운대가 촬영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설경구 선배님이 이제 촬영 들어갈 때 이야기 막 하다가 보니까 그냥 눈물이 막 왈칵하고 쏟아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화 완성하시고는 뭐 이 정도면 하신 기대는 어느 정도셨어요? 제작비 규모가 크니까 일단 정말 저라는 사람을 믿고 투자해 주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정말 손해는 안 끼쳐드리고 싶다. 그래서 손익분기점만 진짜 넘었으면 좋겠다. 이게 기자 시사하기 직전까지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지금은 1000만을 넘으니까 대기록 이런 욕심까지 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사람의 이제 욕심은 이제 막 끝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잘 되면 정말 좋겠지만은 저는 뭐 세상에 태어나서 다시 없을 것 같은 그런 행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은 없습니다. 영화가 이제 성공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계산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뭐 여러 평이 있습니다만 감독 스스로 보실 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그런 새로운 데 도전을 하는 데 대해서는 일단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친구가 쉬운 길을 가느냐 어려운 길을 가느냐 이거는 관객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관객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전 세계 관객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냉정하고 또 제일 까다로우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 영화 자체에 대한 진정성을 관객분들은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격려와 그런 공감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영화가 지금 잘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 영화라고 하지만 쓰나미가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야기가 이렇게 실실날실이 딱 맞아서 촘촘하게 자주자주 등장을 하는데 각본도 직접 쓰셨잖아요. 거기서 흥행에 큰 요소가 있다라는 평도 많던데요. 사실 이제 이 재난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할리우드 재난 영화처럼 진짜 쓰나미만 있는 영화로 간다 그러면 과연 승산이 있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승산은 결국은 첫째도 스토리고 둘째도 스토리고 셋째도 스토리다. 그래서 이 CG를 준비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은 시나리오 쓰는데 거의 2년 가까이 시간을 보냈어요. 수정한 것만 거의 뭐 20번을 넘게 꼴방에서 씨름을 했던 게 약 2년 가까이 돼요.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지 촬영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일을 하는 데서 힘든 적은 없었어요. 흥행에 관계된 이제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CG와 관련해서도 국내 업체를 처음에 많이 찾으시다가 할리우드 CG의 기술을 빌린 거잖아요. 오히려 더 제작비도 더 줄여지고 그랬다면서요. 물 CG라는 부분이 이제 CG 분야에서도 제일 이제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대한 바다, 거기에 쓰나미가 오고 그럴 때는 많은 데이터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한스 울릭이라는 이제 그분한테 박중훈 선배님이 밀려간 호텔 복도, 그다음에 박중훈 선배님이 떨어지는 딸을 구하는 호텔 방 안, 프롤로그에 나오는 원양어선 시퀀스 다 포함해서 150만 불이니까 15개 모든 걸 다 찍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특수 촬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걸 하루 만에 다 그 만들었어요. 영화에서 그 부분 있잖아요. 시장으로 이제 쓰나미가 이제 본격적으로 밀어닥치기 시작해서 하지원 씨랑 설경구 씨가 매달리잖아요. 네. 그 장면을 찍는 그 세트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어려우셨겠던데요. 그 장면을 보면 뭐 고생은 많이 했지만 되게 뿌듯한 그 시퀀스인데요. 네. 수상 제트스키 그거를 2대를 가지고 앞에를 고정을 시켜서 하니까 물보라가 막 물결이 막 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스가 왔었어요. 그걸 찍을 때. 네. 걔들은 파도 재생기란 걸 갖다가 꼭 쓰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제트스키 2대를 가지고 진짜 파도 재생기와 똑같은 효과를 내니까 정말 대단하다. 네. 대단하다. 자기가 이제 헐리우드 가면은 이거 추천을 자기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효과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건 이제 제트스키로 그냥 우리만의 이제 기술로 만들었던 이제 물살이죠. 그 세트 중에 하나 지으셨더니 물이 모자라서 모래 뚝을 만들기 위해서 모래를 다 퍼오셨다면서요? 그게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설경구 씨하고 하지원 씨가 뒤에서 쓰나미가 넘어오면 전봇대 옆으로 확 피하는 네. 장면이 있어요. 그게 그 샷, 그 장면이 그 우리 해운대라는 영화의 모든 기술이 총동원된 그 대표적인 히어로 샷입니다. 거기에는 CG도 있고 특수 촬영도 있고 특수 세트도 있고 특수 효과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네. 거거든요. 거기가 이제 실제 해운대 그 시장통 뒷 골목에서 뚝을 이제 만들자고.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이제 해운대 백사장이 있으니까 검은 비닐봉지에 이제 모래를 퍼담아서 이제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시에 이제 촬영이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이제 경찰차들이 또 막 확 현장에 왔어요. 백사장에 모래 퍼간다고 주민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네. 어쩔 수 없다 네. 하면서 이제 촬영을 못 한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사정해서 취지를 말씀드리고 해서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40커트를 찍었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외국 영화에서도 다리가 무너지고 배가 뒤집히고 그러는 건 봤지만 나중에 컨테이너가 이렇게 미사일처럼 콱콱 날아가서 박히는 거는 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이제 이 CG 장면에 대해서 이제 그 샷 설계를 갖다가 하면서 저는 규모로 그 할리우드 영화를 이길 수는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은 없어요. 결국은 적은 비용에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승부를 네. 하는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 그런 이제 컨테이너가 떨어져서 이제 동춘이가 막 요리조리 피하는 그런 거는 네. 잘 피해야 된대. 예, 그 재미도 있고 네. 하지만 그거는 CG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효과는 사실은 돈이 엄청난 들어가는 CG 샷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 진짜 적은 비용에 그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싸움이 아닌가. 예. 부산 하면 또 사직구장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사실 또 영화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고요. 네. 설경구 씨 거기서 그 술 많이 드시고 매달려서 하니까 정말 그냥 리얼하더라고요. 네, 예. 연기 장면을 찍는데 그 경구 선배님이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그 실제 술 취한 연기를 하면은 경구 선배는 진짜 실제 술을 갖다 드시거든요. 아 진짜 음주 연기군요. 그리고 이대호 선수랑 이제 싸우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좀 심하다 할 정도 너무 리얼하게 이대호 선수한테 그 안에서는 뭐 야 이 돼지 새끼야 이게 저 사실 시나리오에는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대호 선수가 야 돼지 새끼야 이게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이대호 선수 딱 연기하는 장면에서 보니까 되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연기가 아니라 진짜 화가 난 거군요. 경구 선배도 나중에 촬영 끝나고 이제 이대호 선수한테 사과하고 네. 그 연기였다 이야기하고. 네. 해운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평이 좀 비슷한 게 그 주연도 주연이지만 조연의 연기가 더 빛났다. 그러면서 이제 김인권 씨 얘기나 또 이민기 씨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김인권 씨 연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감독 스스로 보시기에. 저는 인권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옛날부터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배우였고 네. 연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그 전에 했던 연기 중에서 보면 세고
비호감적인 캐릭터가 이제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인권 씨랑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한 게 전 국민들이 봤을 때 완전 호감형의 배우, 호감형의 배우로 만들고 싶은 게 나의 목표다. 그러니까 인권 씨도 정말 그렇게 되면 자기도 정말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의기투합해가지고 서로 캐릭터 만들고 이렇게 많이 이제 배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듬어진 것 같아요. 원하시던 대로 됐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권 씨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감독으로서는 너무 기뻤죠. 워낙 한 영화에 스타급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특히 박중훈 씨, 또 엄정화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섭외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박중훈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이제 의미 있는 작품이고 도전하는 제가 작품인데 저는 진짜 선배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정화 씨 같은 경우도 그 역할에 엄정화 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배우가 누굴까 생각을 해봐도 아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그 친분을 이용해서 이제 부탁을 드렸고 했는데 정말 진짜 흔쾌히 역할을 떠나서 이제 박중훈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그 크레딧에 이름 세 번째 나오고 윤 감독 나 처음인 거 알지? 하지만 나 윤 감독 믿고 나 무조건 간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진짜 막 눈물이 날려 그랬어요. 정화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와 진짜 흔쾌히 해주셨고 너무 일단 감사했었어요. 네. 영화 감독이 내가 어떻게 하다 됐는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영화 감독 보면은 영화계에서 계속 일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광고 기획사에서 일하시다가 감독이 되신 거잖아요. 무슨 시나리오 작가로 이제 시작을 하셨지만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셔서 더 남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영화 감독이 어떻게 됐느냐 이야기 이제 질문을 받으면 저는 꼭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 인생은 새옹지마다 그 말을 저는 참 가슴 속에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감독이 된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199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IMF가 이제 왔었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이었어요. 8월 달에 제가 한 달간 무급휴직을 했었는데 집 밖에 나갔다가 오려 그러면 뭐 밥값이라도 돈만 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10년 전에는 거짓말 안 하고 통장에 돈 10원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냥 나 혼자만의 꿈과 환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자, 영화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나리오를 적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대상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영화일을 처음 시작하게 됐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두사부일체 이제 감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윤재균 감독의 감독으로서의 성공 스토리가 그냥 그 자체로 영화네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해서 감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순간의 제 모습은 이건 진짜 순간일 뿐이지 나중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처해진 모습 보고 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게 해운대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죠. 감독으로서 보면 이제 두사부일체로 알리고 그 다음에 색즉시공으로 다시 이제 연타시고 그 다음에 낭만자객이 아프셨어요. 그 다음에 낭만자객 이후에 페인처럼 산 적도 있었다. 그 정도였나요? 낭만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배운 작품은 저는 낭만자객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도 전혀 모르던 놈이 영화 감독을 해서 두 편을 그 당시에 엄청난 흥행을 연달아 두 번을 하니까 자신감이 세 번째 작품 낭만자객을 할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영화를 만들면 다 흥행을 할 것 같고 진짜 거칠 게 없었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이었던 것 같고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하자마자 저 위까지 갔다가 불과 1년 만에 저는 저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저 위에 있을 때는 이제 하루에 전화가 수십 통씩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뭐 투자자, 뭐 제작사, 뭐 매니저, 그 낭만 이후에는 전화가 거의 안 왔어요. 네. 그러면 내가 또다시 그 이전처럼 자만해지거나 그럴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계를 속으로 하시나요? 이제는 안 그러고 싶어요. 네. 너무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네. 제가 대범하지를 못해서 악플 보고 있으니까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뭐 내가 뭐 아픈 거는 괜찮은데 내 가족이 또 내 아내가 또 막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도 6개월 동안 안 하고. 근데 그게 모든 그 원인이 저의 교만에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만해지기 싫어요. 영화를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늘 담아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어떤 것을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냥 제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진짜 가슴 따뜻해지고 좀 세상 사는 게 아마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2시간 안 되는 이 시간이나마 저는 그런 분들한테 위안이 되고 싶고 또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주고 싶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 네. 그게 지금은 만들고 싶은 영화예요. 윤재균 감독의 영화는 자연스러운 서민들의 얘기를 통해서 진정성을 얻어내고 또 그런 진정성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준다. 그것이 그 윤재균 감독 영화의 강점이다라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좀 잘된 진짜 평가로 좋죠. 생각하세요? 예, 감사하죠. 네. 뭐 저 자신이 저는 뭐 서민이었으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저는 진짜 이게 어디예요? 예, 평생을 살면서 이런 행복을 느끼고 하는 게 진짜 다시 못 올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상을 유달리 많이 받는 배우도 있고 또 감독도 있으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1000만 관객 이러면 이제 또 이제 줄줄이 영화제가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나도 이제 상을 받나? 뭐 욕심이 없다 그러면 그건 네. 거짓말인데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이 생각이 나요.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주제 파악을 해라. 좀 작품성 그쪽에 막 상 받기 위해서 막 내가 거기에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제가 제 주제를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주제는 그냥 관객분들이 좋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어떤 작품성이나 이런 걸 갖다가 외면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모자라는 부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또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또 언젠가는 또 그런 상도 받을 수 있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 관객 1000만 기록이라는 대단한 성공, 그런 대단한 성공은 남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1000만 관객 성공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윤재균 감독을 모셨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좌절 이런 거를 녹여내는 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장 진정성 있는 인간, 사람 한 분을 만나뵌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2000만, 3000만 기록을 세울 수도 있는 영화를 윤재균 감독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